코젤이 촉감이 좋다고 하면서 식염수로 수술할 경우보다 적게는 한 만원, 많게는 만원까지 더 받습니다. 사실은 조금 차이가 없는데도요. 여러분들, 보형물은 한두 달이나 한 해, 두 해 정도만 두는 게 아니죠. 우리 몸에 영원히 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식염수에 대한 또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를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염수 보형물과 코젤의 보형물에 대해서 비교 설명도 하고 오해와 진실에 대한 규명도 했는데, 다시 한번 코젤 보형물과 식염수 보형물에 대해서 요약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영구축 확률만 비교해봐도 코젤은 식염수보다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식염수는 1% 안팎밖에 안 되는데 코젤은 적게는 9%, 많게는 한 수술 6년이면 14%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죠. 재수술 확률도 식염수는 2% 이하인데 코젤은 심지어는 수술 후 6년에 28%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터는 코젤은 식염수로 하는 것보다 길 수밖에 없죠. 원래 크기가 있으니까요. 식염수는 흉터가 굉장히 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둘둘 말아서 주머니만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새끼손가락 굵기만 되겠습니다. 특히 배꼽으로 할 경우에는 더욱더 흉터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또 통증도 코젤로 하는 것보다 식염수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삽입을 할 때 작은 절개선만 통해서 식염수는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 적겠죠. 회복도도 배꼽으로 하게 되면 회복이 빠르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고, 그 다음에 짝가슴 교정할 경우에 생리식염수는 미세하게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교정이 훨씬 더 정밀하게 될 수가 있겠지만, 코젤은 사이즈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세한 교정까지는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형물이 터졌을 경우에는 식염수는 100% 완전 제거가 가능하죠. 코젤은 절대 완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터져나와서 주위 조직과 반응하고 있는 이 코젤을 제거하려면 코젤이 묻어있는 살까지 같이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완전 제거가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재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식염수는 다시 배꼽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코젤은 좀 배꼽으로 하기가 좀 어렵겠죠. 가슴 밑선이나 아니면 겨드랑이나 이런 데를 다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회복도 더디고. 촉감, 코젤이 촉감이 좋다고 자꾸 떠드는데 식염수나 코젤이나 촉감에 차이가 없습니다. 안정성은 식염수는 100% 안전하지만 코젤은 여전히 실리콘 젤이라는 인체의 안정성이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죠. 수술 후 검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식염수는 인체 안전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검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젤은 인체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코젤이 안에서 터지거나 새가지고 주위 조직하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후 3년 지난 뒤부터는 매 2년마다 MRI 검사, 유방암 정밀 검사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식약청 보고 의무. 식염수는 인체 안전하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언제 수술했다는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코젤로 수술하는 환자는 그 환자의 모든 인적사항을 따로 보존해서 기록해뒀다가 식약청의 요구 시에는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고 안 하면 이게 걸리게 되겠죠. 또 식염수 보형물로 배꼽을 통해서 수술하셨을 경우에는 피주머니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손상도 적고 아주 가느다랗게 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없어요. 몇 방울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코젤로 수술했을 경우에는 절개선도 넓고 또 겨드랑이나 유륜이나 밑선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피주머니를 차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수술 후의 마사지는 어떠냐? 마사지 상당히 수술한 뒤에 귀찮죠. 왜 마사지를 하느냐? 첫째, 보형물이 놓인 공간이 좁으면 촉감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배꼽 가슴 성형술은 보형물이 놓이는 공간을 얼마든지 크게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꼽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일부 근육들 박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겨드랑이나 유린이나 밑선으로 수술하게 하면서 코젤을 사용하게 되면 보형물을 놓이는 공간을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사지를 반드시 권유를 하죠. 다음에 수술 시간에 있어서 식염수 보형물을 배꼽으로 하게 되면 30분이 채 안 걸려요. 사실 수술하는 시간은 20분도 채 안 걸립니다. 물론 앞에 준비하고 뒤에 마무리하는 시간이 좀 붙어서 그렇지. 하지만 코젤로 수술을 하게 되면 적어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넘어가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취 방법. 마취 방법에 있어서는 배꼽 가슴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술 시간이 20분 내로 굉장히 짧고 주위 조직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아프지가 않아서 수면 마취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많은 코젤로 수술하실 경우에는 보형물 놓이는 공간을 방리도 많이 해야 되고 절개선도 높고 또 겨드랑이나 유린이나 밑선을 수술하게 되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반드시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식염수 보형물과 코젤 보형물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생리식염수 보형물에 대한 안 좋다는 편견과 오해를 푸시고 가장 인체에 안전한 식염수 보형물을 사용해 주실 수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리식염수 보형물과 코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비교 설명까지 드렸는데 그런데 왜 주위에서 코젤이 좋다고 코젤을 많이 사용하고 특히 병원이나 이런 여러 의료인들이 코젤을 권하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코젤이 촉감이 좋다고 하면서 코젤 비용을 식염수 보형물 비용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을 합니다. 사실은 조금 차이가 없는데도요. 그래서 식염수로 수술할 경우보다 적게는 한 만 원, 많게는 만 원까지 더 받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병원에서 아마 코젤을 권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텍스처 보형물이 ALCL이라는 인체의 희귀암을 발생시킨다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텍스처 보형물이 사용이 중지가 됐죠. 그러니까 또 이제는 어떤 대세로 가느냐, 마이크로 텍스처란 말 들어보셨나요?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건 실리콘 보형물이죠. 이 보형물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이 아주 너무 거친 그런 텍스처 보형물이 희귀암을 일으키는데 그 거칠고 거친 표면을 좀 약간 몽글게 해가지고 마이크로하게 텍스처를 입혔다고 해서 이게 희귀암을 일으키지 말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이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이 안전하다는 그런 논문이나 확증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을 사용하시려거든 반드시 그러한 의문점을 가슴에 품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과연 마이크로 텍스처가 기존의 텍스처 보형물보다 얼마나 안전한지는 이거는 저의 생각에는 의문이 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슴 임신했을 때 트는 살은 호르몬 영향도 있고 너무 이렇게 커지니까 피부 근섬유가 터져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항아리만하게 하지 않는 한은 이런 정도 갖고는 튼 살이 생길 수가 없어요.